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실밴드 위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날 전에 올리는 인류경마죠. 설경마 레이스 모두 10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혈통 전문가 박능위원 그리고 기수협회 전문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구경주에 또 헤럴드배 또 대장경주에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또 나타나죠. 박진관 눈치는 또 한방 또 승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박의원께서는 이제 박남위원께서는 2경주, 7경주 승부로 가져가시고 김태훈 기자 3경주, 8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5경주 그리고 9경주인 헤럴드 경주에 다시 한번 대장경 승부로 들어갈게요. 자,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12번의 파티타임을 중심으로 11번의 진명깃발 쪽에 압도적인 인기가 모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없는 레이스예요. 일단 12번 파티타임이 나와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입상을 했고,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파티타임 같은 경우도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주 자체는 혼전 경주로 보는 게 맞고, 소멸능 부분들이 꽤 많아요. 안쪽에 2번마 뚝심이란 마필도 9주만이 나왔는데 조교는 참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걸음의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고, 10번마 베스트 로드라는 마필도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그 데뷔전 때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혈통적으로는 스피드가 좀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경기를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또 색다른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2번 뚝심과 10번마 베스트로드 이 두 마필이 보병이다를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뚝심은 지난번에 왜 댓글에 팔린 겁니까? 상태가 조금 호전이 됐었죠. 지난번에 바람 부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들어올 때까지 인정을 시켜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번 주 한번 뛰는 걸 한번 관찰만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느낌도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도 축은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12번마 파티타임이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이라면은 이번 경주 웬만하면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실전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에 비해서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라서 후차권을 들어보고 싶고, 제가 보는 충마는 9번마 스카이퀸이 되겠습니다. 조교 자체를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이나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데뷔전 때 보여준 순발력 그리고 막판 꾸역꾸역 버티는 걸음 봐서는 훨씬 더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되고, 이번 정도 편성에서는 해볼만 하기 때문에 9번마 스카이퀸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독대가 9번 같아요. 단독선행 9번 나오고 10번에 파티타임 따라붙으면서 이제 11번에 진명깃발 또 10번에 베스트로드 이런 싸움에서 일단 이번 경주는 구도가 끝나지 않았다 느낌이네요. 자, 이 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남규의 추천 선고가 되겠고요. 국산 육군의 14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정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5번의 지상거탑을 중심으로 8번의 스페이스타, 5번, 8번 인기로 잡혀 모으고 있는데,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이 경주는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5번마 지상거탑이 또다시 문세영 기수 기승이고 해볼만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능력에 비해서 배당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 제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마 JS킹, 2번마 JS킹이 되겠습니다. 실전을 거치면서 걸음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종관 올라오는 걸음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번 게이트에서 하만식 기수라면은 편성 자체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2번마 제이스킹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규 추천이죠? 이번 경주도 혼전 경주입니다. 일단 1400이라는 경주 올해도 그래요. 일단 그래서 지상거탑이 지난번에 1400에서 입상을 했다는 점도 그렇고, 문세영 기수가 재계승에서 많은 인기를 전면할 텐데, 저는 이 지상거탑이라는 마필도 강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빠질 가능성도 열려 있고 지상고 탑이 빠지는 순간에는 바로 뭐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노리고 있는 보병 뭐 컨디션의 호재를 보이고 있고 또한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컨디션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금마피를 오히려 축으로 놓고 복대복 막공까지 역행하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뭐 액면은 5번 그리고 8번 그리고 2번에 제이스킨까지 세 마리 정도 팔 것 같은데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이 있죠. 그렇죠. 예.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 들어간다면 상당한 배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기습 선행도 충분하지 않을까 느낌도 있는데 자, 바로 강남기원의 숨어있는 관림 한 마리 노력을 하는 좀 짭짤 배당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자, 3경주 김태형 기자 노리는 승부처네요. 국산 5군에 1200으로 나와 있는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3번에 장산제왕을 중심으로 이 9번의 더킨 실버 쪽 인기가 모아지면서 이번에 맥킨지 기어라든지 13번에 킬라루스 이런 말이 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경주 자체는 좀 약간 지저분한 레이스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어쨌든 뭐 장산제왕은 다시 한번 독대행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 빼기가 어려운 마필이고 대놓은 보병말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구마 더킨 실버가 이게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최근 연속해서 3차기 아쉬움을 뭐 충분히 만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하고 1200은 좀 확연히 경주력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뭐 3번, 9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충마 없는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노리는 복병만 한 마필 있습니다. 사연이나 복귀 내용 현재 여건 자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금마필을 놓고 하는데 뭐 장산제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 가서 역시 출전 주기도 구조적으로 길어졌고 100%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복병마까지 같이 엮고는 뭐 장산제왕이랑 엮여도 짭짤한 배당이고 나머지 복병만 엮이면은 상당히 좋은 큰 배당을 노리는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의외로 지금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뭐 3번에 뭐 장산지향도 지금 독땡 분위기이기 때문에 인기만 팔립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부중이 늘어난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의 불안감이 있겠고 뭐 5번에 스페이스 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완전히 뭐 개는발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올라온 그런 만 보여줬죠. 뭐 8회 강남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서 전력을 좀 숨기고 있는 숨어있는 말들이 많고 그 중에서 또 이제 김태형 기자가 또 발로 뛰어가지고 이번에 또 승부 의지까지 확인이 된 조건에서 한번 때리기 때문에 뭐 인기마가 아니고 그 복병 중심으로 또 다른 복병이 연결되는 순간 뭐 지난주도 김태형 기자가 본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린 승부 경기에서 74배짜리 또 주력으로 때려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예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의 고비당 승부 3경주 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6분의 볼트 사인 중심으로 이번에 태풍 쪽 인기만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도 강충은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6번 볼트 사인이 추임 마필이고 뭐 1400 지난번 경주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 인기되었는데 이강사석의 오마시는 좀 착차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부담 중량도 1.5가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어쨌든 3번 카드리가가 11주 만에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찬스를 맞이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래도 취입을 하는 볼트 사인보다는 선행을 가는 3호 카드리가가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윤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도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믿을만한 마필은 없는 경주인데 그래도 뭐 인기만 해서 어느 정도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그나마 낫다고 보는 마필은 11번마 오섬 트랙이 되겠습니다. 원래 늑발을 한 이후 중반 무빙으로 선열 가고 붙이고 아니면 걸음이 좀 넘게 올라왔던 마필인데 최근 두 차례 3월 29일, 4월 26일 두 차례 경주에서 스타트 능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2역 기수에서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뭐 초반 선행은 3번 정도가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감아도 되고 쫓아가도 되고 여건 자체는 11번마 오섬 트랙을 놓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변수는 상당히 있는 게임인데 액면은 뭐 6번, 2번 정치는 팔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태풍은 이제 뭐 듣자 안에 이번 경기는 선행을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요. 이게 선행 갔을 때
다 막판에 덤이가 잡혔습니다. 2월 28일 경주, 4월 19일. 그러면은 굳이 선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 3일 카드리가 너무 아주 편한 선행 같은데요. 3일 카드리가 재밌고요. 또 그리고 같은 선행권 중에서는 발주는 느립니다만 강탈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역시 11번 오선 트랙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번에 댄싱 울프가 선행권 전개해준다면 좋은데 이게 예전에 그 안장이 밀리는 바람에 이제 그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 해주다가 3월 28일 날 정성 타니까 바로 낙선을 거뒀거든요. 직전 경기에서는 외곽에서 너무 좀 잘했으면 많이 밀려가지고 고전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완전 안쪽권 사수해준다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3번, 9번, 11번 복병마 3마리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신승원이가 노리는 첫 번째 추천 승부가 되겠습니다.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액면은 지금 13번의 빛의 바다 중심으로 인기 순위 들어가는데 6번의 슈퍼보스라든지 10번의 내 사랑 담양 이런 말들이 팔리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13번 빛의 바다는 다시 한번 편안한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표정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고 후자 거는 좀 까다롭습니다. 뭐 슈퍼보스나 내 사랑 담양도 크게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지는 않은 마피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힘있는 14번 미라클 캐시 역시 1400 적정거리죠. 다시 한번 뭐 취입이 가능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뭐 조경들을 끌어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조교를 제대로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미라클 캣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됐습니다. 자, 김승희죠? 일단 이번 주 오경주 저도 13번마 빛의 바다는 좀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 선행 가능하고요. 상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선행 갔을 때 직전 경주 아큘러스 이긴 거 봐서는 능력 괜찮은 마필이라서 13번 빛의 바다는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자 후차권에서는 4번마 평온의 바람과 6번마 슈퍼보스가 재밌지 않나. 자 4번마 평온의 바람은 골마겸 증세 때문에 조교 자체를 제대로 못 시킵니다. 직전 경주도 조교를 제대로 안 시키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끝걸음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조교 자체는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직전 경주 끝걸음이 하면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 6번마 슈퍼버스는 갑자기 문세영 기술을 교체시켰습니다. 훈련 때 채찍 자체를 안 받다가 지금 채찍발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놓고 4번, 6번 두 방이 재밌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13번의 빛의 바다나 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6번 슈퍼부스하고 10번의 내 사람 담량이 인기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에 뭐 좀 숨어있는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조건이고 뭐 아까 뭐 김청정도 됐습니다만 4번의 평온의 바람도 지난번 경기만 놓고 본다면 정말 말을 바꿔서 넣은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연 능동적인 취업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복병말들이 인기마에 결코 밀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이번 경기는 복승식 배당도 괜찮을 거예요. 또는 3복승은 더 좋은 배당 기대가 되고 있죠. 어쨌든 충분히 인기마 한 마리를 놓고 가더라도 배당 게리트 복병들 중에서 배당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기존 적중갑 배당에는 두 마리 토끼 한번 제대로 한번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6경주는 국산 사고는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7번의 벌컨 중심으로 5번의 카페 블루 인기 막권이고 2번의 멋진 모험까지 팔려 불리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이 경주 좀 전 까다롭다고 봅니다. 이게 출전 두수가 8도 단촐하고 액면적으로는 뭐 사실 카페블루랑 벌컨밖에 안 보이는 그런 마필같이 보이는데 이 벌컨의 57의 부담 중량은 좀 과하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아요. 안쪽에 1번 스마트도 뭐 공병 가지고 나옵니다만 뭐 안쪽에서 편안하게 선회가 가는 순간에는 갖다 꽂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멋진 모어도 역시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5번, 7번에 너무 과도한 인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보병은 안쪽에 1번, 2번 요 두 마필이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지금 1번에 스마트 독땡 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 액면상 5번 카페블루, 7번 벌컨 두 마필이 유력해 보이고 두 마필 한 방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배팅은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 공략 가치는 좀 떨어지고 제가 본다면은 저는 3복 승식 막권을 의식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데 3복 승식에서 배당을 좀 들어볼 맛비는 바로 6번마 덧생얼이 되겠습니다. 원래 전개상 안쪽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면은 여건 자체가 맞으면 가능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별 의미 없이 레이스를 전개했었는데 물론 초반에 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막판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끌끌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삼복 순식에서는 6번마 더 센 거를 노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벌크는 57이에요. 네. 인기는 57kg. 3세마 57은 진짜 이거는 정말 부담이 되는 중량이다. 제가 그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그 대목인데 벌큰도 이게 일본 스마트가 독등으로 옆에 쭉 나올 거잖아요. 52면은 따라잡는데 57면 못 따라잡지도 몰라요. 그 점을 좀 참여하면서 일단은 복병이 많이 있습니다만 선행 나가는 건 가장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일본의 스마트 단독 선행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7경주 박남규위원회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승부가 준비되어 있고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기 이제 액면 배당은 이제 10번의 선샷을 중심으로 12번의 최강전사, 4번의 리더 의견이 잡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 중에서는 12번마 최강전사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어난 58kg의 부담 중량이 분명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직전 경주 상당히 센 편성에서 막판 그 정도 추임력이라면은 한 번 더 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복병마 중에서는 9번마 빅브라디스타, 이 9번마 빅브라디스타가 상당히 재밌다 보고 있습니다. 자, 유마필 예전에 전형적인 선행마였고 최근 부진한 건 사실인데 직전 경주가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선행으로 승부를 했다가 깨졌습니다. 1200으로 줄어든 거리 그리고 13조의 승부 패턴상 9번마 빅브라디스타도 나름 재밌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위원의 추천이죠? 이게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애 있습니다. 액면적으로는 뭐 최근에 입상했던 마필들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혼합 3군의 1200이라는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보병들이 굉장히 많은 에이스예요. 이게 보병들하고 인기 마필들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변수는 많은 그런 에이스고 전 강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선셋이라는 마필도 뭐 문세영 기수가 기생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게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노리고 하고 역시 12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헤매고 있는 금화피를 강력한 대가리로 노리고 가는 추천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참 의외로 좀 난타전 같다. 예. 의외로 좀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인기마다 좀 불안감이 있고요. 되는 말, 그러니까 인기마 복병마의 좀 차이가 얼마 안 될까? 또 결정적으로 경주 거리가 1200이죠. 1200이라는 점이 아마 박 의원께서 노리는 복병도 1200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뭐 최강의 전력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다면 매당이면 좀 충분히 있긴 같습니다. 7경주 박남규의 승부입니다. 중에서. 자, 8경주 1군 경주인데요. 김태형 기자가 아마 승부를 뛸 것 같아요. 혼합 1군에 1800 핸디캡. 자, 액면은 2번에 강해, 1번에 넓은 만세 두 마리 위주로 인기만으로 지금 팔리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병도 좀 있긴 합니다만 뭐 두 마필의 전력이 좀 앞서 있다고 봅니다.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고 일단 강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의 찬스라는 점에서는 뭐 편성도 그렇고 빼기 어려운 마필이고 일본만 노르만세라는 마필도 이 거리 때문에 1900, 2000에서는 기복을 보이는데 1800이라면 다시 한번 지난번 같은 전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뭐 마필의 능력 자체가 기복이 아니라 경주 거리를 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800이라면 편성도 그렇고 일단 1번, 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1등급 경주로서 센 마필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상당히 난해한 혼전 양상의 경주로 보고요. 최근 계속해서 사연 자체가 괜찮았던 마필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제대로 된 승부를 할 텐데 편성 자체나 현재 컨디션 여건 자체가 너무나 잘 맞습니다. 금마필을 놓고 후차권은 좀 넓게 저는 터질만한 여력도 가능성도 있다 보고 좀 넓게 공략하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1군 중에 어떤 메트로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액면은 지금 이번에 강해가 너무 좀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단독 순행에 그렇죠. 부정도 빠진 조건이라서 돌 수 있는 것 같고 널려만서도 힘으로 밀질 것 같고 요 구도를 깨뜨린 말이 아마 김태형 기자가 한번 겐토로 추천한 건 아닐까 고요. 이번 경주 무조건 그 말 놓고 해야 돼요. 이건 1-2로 그냥 쉽게 끝날 경주가 절대 아니에요. 겐토 아니랍니다. 겐토 아니고 무조건 겐토도 이게
하루 종일 취재하고 하니까 이게 네. 겐토인지 그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승부가 그런다면 아마 4번, 5번 아닐 거예요. 이것도 준대길인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놓고 가면은 이거는 좀 뭐가 들어온다면은 그야말로 이 사이즈에서는 가장 좋은 배당이지 않을까 느낌인데 김태형 기자 노림 기자입니다. 자, 9경기 헤럴드 경제배로 치러지는 혼합 오픈 1400 레이스 신승훈이의 또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의 리얼텐 액면대로 편하는 거죠. 1번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4번의 천망이라든지 6번의 마하나임 그리고 12번의 큐피드 파워. 근데 그 외에도 가능한 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호전이죠. 경주거리도 1,400이라는 것이 정말 절묘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4대 이상이 지금 다 59의 무거운 부담 중량인데 경주거리가 1,400이라면 그 부담 중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마필들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경주 성격은 전반적으로 혼전인데 어쨌든 1번만 리얼텐은 부중도 정말 적절하죠. 54. 거기다 경주거리도 또한 줄어들었다는 점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리얼텐은 인기 마필이지만 가능성은 가장 높지 않나 보이지고 되는 마필이 워낙 많습니다만 전 6번만 마하나임이 국산 마필인데 역시 54의 부담 중량 그리고 지난번 단거리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1,400이라면 마하나임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의 리얼텐 지난번에 에이스하고 좀 실망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인기 많이 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범현 기수가 잘못 탔어요. 말을 잘못 탔고 사연이 있는 그런 경주 내용 같아가지고 전개가 자기 전개가 안 나왔어요. 맞아요. 선입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느닷없이 인기 있는데 왜 그 후미권에서 말을 타고 백스텝을 밟아서 저 뒤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전개적으로 보면 복귀로 보면 더 좀 잘 탔다 이래 보여져요. 바닷가 안에 앞에 붙였다가 바닷가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이게 내용은 더 좋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보면 1번 게이트라면 충만감인 것 같아요. 리얼텐 이번에는 바로 붙겠죠, 선입으로. 최적 정렬에 나가는 구도 적게는 사실은 직전은 지금 뭔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리얼턴 얘기 나왔었는데 요 헤럴드 경제배 해당 경주는 전전 한 몇 달 전부터 리얼텐이랑 파워시티 두 마필은 이번 경주를 노리겠다. 그래서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도 후미권 갔다 좀 애매한 말문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라면은 파워시티의 59보다는 54의 1번 게이트 리얼텐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상대마들 중에서는 저는 5번마 청구가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뛰었던 상대가 아주 센 편성은 아니지만 최근 걸음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지 않았고 최근 늘어난 걸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5번 맞고 충분히 노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5번의 청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지난 4월 5일 레이스를 기준으로 그전하고 이후하고는 완전히 말이 정말 달라요. 걸음이 이렇게 지난번 경주 3월 보시면 7일부터 말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무리 그 함수율 15%의 다스반 주로 조건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1400에서 선행마가 12.8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능력이 변화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초로 지금 수정된 13초 2. 13초 2. 2로 수정됐어요. 13초 2도 대단한 거죠. 13초 2라 하더라도 하여튼 보통 1400 그 취입 이게 좀 어지간한 취마다 13주 이하는 기록 자체는 잘 나오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이 일단은 좀 있었던. 그래서 청구도 상당히 좋은 조건 같고 문제는 근데 청구도 이제 승군전이라서 좀 일말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특히 또 14번에 노시크리모가 주철해 보면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8번의 탑비 포인트라든지 이번에 파워시티도 1400이 훨씬 더 좋은 말이죠. 이 말도. 그렇죠. 지금 이거 노릴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세 번 경기는 굳이 3복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배당은 충분히 노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는 4세 이상 말들의 59의 핸디 부담은 그렇게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400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주 그레이드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하이 핸디를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조건에서 정말 누르고 싶은 말 한 마리 가장 사인 있는 말 한 마리를 마음권에 중심에 놓고 역시 배당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혼합 미국원의 1400 레이스가 준비되고 핸디캡인데요.
이번에 빈치 로키 중심의 배당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7번 터보제트라든지 내지는 4번에 MJ 포스, 이번에 장산 호랑 이런 말들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마지막 경주도 전반적으로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에이스죠. 인기만 해서 쉽게 간날 레이스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노리고 있는 목병은 8번 슈퍼플루잇입니다. 이 슈퍼플루잇이란 마필은 최근에 좀 악벽 때문에 조교 강도를 이렇게 끌어올려고 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슈퍼플루잇은 역시 1800보다는 1400이 정말 적정거리입니다. 편성도 그렇고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전개력의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1400이라면 슈퍼플루잇을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마지막 경주는 저도 축은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5번마 빈체로케이가 제가 최근 두 번 다 축으로 놓고 적중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그런 전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부담 중량도 55.5. 크게 무리는 아니지만 전개가 최근 두 차례랑 좀 다르다는 점에서 축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도 이 7번마 터보제트가 최근 걸음 보면은 완벽하게 역시 걸음 늘었습니다. 1400까지는 선입선이 자유롭고 직전 경주도 좀 여유 있는 말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7번마 터보제트를 놓고 공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5번, 7번 그래서 8년 같고 뭐 2번에 장선호랑이가 선행을 나가면은 또 버티느냐 마냐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은데, 10년에 심신지려가 이제 지금 이게 작년에 농협중앙회장회에서 이 사덕을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900 나왔다. 이게 좀 그 동안에 좀 공백도 있었고, 근데 지난번에 1900 나왔다 이번에 일단 1400 나왔다. 이거는 뭐 장거리보다는 1400이 딱 제일 좋은 그 조건이기 때문에 2005라면은 외곽을 한 쏴버리지 않을까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번에 빈체로키도 빈체로키입니다만은 뭐 8번의 슈퍼플레이시라든지 또는 11번의 심신지려 내지는 아까 이제 김태형 기자 언급이 된 7번의 터보제트까지 세 마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짭짤한 배당으로 노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네요. 참고해 주시면서. 자,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